안녕하세요. 20학번 김연경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백신이 나왔고 또 백신 접종률의 향상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백신의 최근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유형으로 RNA 바이러스입니다. 유전체 서열이 2003년 유행했던 사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구형인 형태로 외피가 돌기, 즉 스파이크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신과 관련하여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억해 주세요. 바이러스 감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 리셉터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자신의 RNA를 방출하고 RDRP에 의해 복제되면 얘네가 나가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세포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의 원리는 면역 반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을 주입하냐는 백신마다 다르나 백신으로 인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항체를 생성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 써진 역할대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항체 몇 개를 유지하여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너구나 하면서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백신 플랫폼의 종류로는 3세대까지 있습니다. 감염체 자체를 이용하는 1세대, 감염체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2세대,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을 한 3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으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인 생백신과 사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약독화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백신은 바이러스를 화학물질, 열처리 등으로 섬멸시킨 것으로 불활화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2세대인 서브유닛 백신입니다. 항원 제작에 필요한 V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1세대와 달리 직접 감염원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승인되었거나 승인에 가까운 백신들입니다. 다음으로 3세대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 DNA를 인체에 모해한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은 것으로 메르스 등 이전의 신종 바이러스에서 사용했기에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벡터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여기에 속합니다. mRNA 백신은 mRNA를 투입한 것으로 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체내 유전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RNA만 넣을 방법이 없기에 지질층으로 포장을 해야 하며 RNA 분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보관 유통이 까다로워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DNA 백신은 항원 유전자 DNA를 투입한 것으로 mRNA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하여 보관 유통에 유리하며 별도의 전달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신 효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세대의 백신 장점은 직접 감염원을 다루지 않아 안전하고 우리 몸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게 하여 설계 및 생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또 변이가 발생 시 DNA 염기 서열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현재 가장 안정화된 건 3세대 백신들입니다. 나라마다 접종 시행 중인 백신이 다르지만 다음 4가지는 전 세계에서 만연하게 사용 중인 백신들이기에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FDA 승인을 받으면 브랜드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화이자는 올해 8월 16세 이상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기에 이름이 코미나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4가지 백신 모두 근육주사로 접종합니다. 이때 화이자는 희석 전처리된 백신이어야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앞에서 콜드체인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낮은 온도에서 보관 및 유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징들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바백스도 백신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머지않아 접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면역 획득까지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방접종 직후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100%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므로 꾸준히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예방률은 백신 비접종군과 접종군 발생률의 상대적 개념으로 예방률 60%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6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외적 부작용 사례를 매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등장한 승인받은 백신들 외에도 현재 80개가 넘는 백신이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